안녕하세요. 위젤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작가 공간에 작가님 모셨어요. 제가 오랫동안 덕질을 하고 좋아했던 작가님인데 드디어 모시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저희 소개하고 들어갈게요. 저는 진행을 맡은 더덕이고요. 김PD입니다. 네, 작가님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이자 애니어그램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현경이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가 애니어그램 덕질을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작가님이세요. 작가님의 어느 별에서 왔니? 그걸 한 번 듣고 나서 1화부터 정주행을 했었거든요. 아, 네, 제 애니어그램 방송. 네, 맞아요. 네. 유튜브에서 방송을 듣고 그렇게 했던 터라 그게 벌써 되게 오래됐죠? 2015년, 14년? 네, 맞아요. 5년 넘었죠. 그죠. 2016년부터였을 거예요. 처음에 그 팟캐스트는. 아, 팟캐스트는요? 네, 네. 네. 그때쯤, 뵀었는데 유튜브를 계속 하시는 거 보고도 놀랬고요. 정말 꾸준하시고 또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풀어주시는 게 늘 무언가 배움을 얻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런 말 하는 거 쑥스러우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기쁘죠. 도움을 받으셨더니 너무 기쁘고. 네. 네. 네, 제가 또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담도 드리고, 그러고 나서 그때 초대를 드렸는데, 정말 흔쾌히 와주신다고 하셔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 네.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또 말이 너무 잘 통해가지고. 네. 네. 오늘 애니어그램 해주시기로 하셨잖아요. 네네. 네. 어떤 거 진행해 주실지. 애니어그램이 사실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네. 애니어그램이 말하자면 요즘에 MBTI는 진짜 다들 아시잖아요. 맞아요. MBTI가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거예요. 사람 성격을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눠가지고 이해를 하는 그런 이론인데, MBTI가 전부터 애니어그램보다 유명하긴 했지만, 맞아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모두가 MBTI를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그걸 다 알고 뭐 지상파 방송에서도 MBTI 얘기를 다 하고 티셔츠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대중적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애니어그램 설명을 드리기가 더 좋은 것도 있고 근데 사실 MBTI랑 애니어그램은 근본적으로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을 조금 더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설명드리기가 더 어려워진 부분도 있고 오히려 아, 맞다. 그냥 성격 알아보는 테스트처럼 여기니까요. 네. 물론 MBTI도 그렇게 얄팍하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제 심오한 이론이기는 한데 맞아. 그래도 MBTI랑 애니어그램은 근본적으로 다르기도 하고 사실은 애니어그램이 훨씬 복잡하고 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네. 저는 두 개 다 이제 공부를 했는데 애니어그램을 물론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만 MBTI도 공부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면이 있어서 제가 애니어그램을 사실은 제가 애니어그램 뭐 교육도 많이 하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방송에서도 기초적인 거를 많이 했지만 네. 이제 애니어그램에 좀 관심을 그러니까 많이 가지세요. 오히려 MBTI 덕분에. 아, 맞아요. MBTI 맞아요. 하고 나면 요 다음에, 다음은 애니어그램이다.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너무 이 애니어그램을 좀 올바르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나 올바르게 이해시켜 주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위젤라 TV에서 초대를 해주셔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아예 주제를 MBTI와 애니어그램은 어떻게 다르냐. 와. 네. 약간 먹힐 것 같은 제목이기도 하고. 저의 맞네요. 궁금증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 계시는 더덕님이 이것저것 막 섞어서 얘기하시는데 네. 뭐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으면서도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많이 하더라도 양해를 좀 미리 바라면서 한번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다. 네. 그러면은 일단 네. 진짜 제가 이제 애니어그램에서 5번 유형인데 5번 유형들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우선 하자면 네. 풀어서 설명을 좀 이따 하고 네. MBTI는 성격 유형이에요. 성격에 관한 것이고 애니어그램은 성격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성격 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애니어그램은 사실 성격이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상담이나 교육을 할 때 이제 항상 이 얘기부터 해요. 애니어그램은 성격이 아니다. 애니어그램은 말하자면 애니어그램 그 이론 안에서는 고착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네.
고착이라는 단어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죠. 그쵸. 심리학에서 고착이라고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 기피디님은? 고착. 뭔가 잘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퇴적이 돼서 딱 달라붙은 느낌? 그쵸, 그쵸. 잘 안 움직이는? 네. 약간 집착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그 퇴행되어 있다. 요런 뜻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거기에 좀 매달려 있다, 붙잡혀 있다. 네. 사실 그 뜻이 맞아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에서는 고착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사람 성격 유형을 나눠요. 성격이 아니라. 근데 사실 고착이라는 단어는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니라 제가 그거를 가장 이해하기 쉽게 이제 단어를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비슷한 게 세계관. 세계관이라든가. 요즘 블랙맘바 나오고 하는데 그 세계관. 네, 그렇죠. 그런 비슷한 거예요. 네.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렇죠. 세계관. 아니면 동기라는 네네. 말도 많이 쓰잖아요. 그쵸. 기본적인 욕구? 이런 거랑도 비슷할 수 있나요? 욕구, 그렇죠. 동기와 세계관이 욕구를 만들죠,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세상 살기 누구나 다 힘들잖아요. 가치관? 네, 그렇죠. 가치관이랑은 조금 또 다르기는 해요.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라고 본인 나름대로 자기 자리에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헤쳐나가 살아나가려면 생존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거는 성격이랑 사실은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아,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격이랑 세계관을 혼동을 하세요. 근데 얼마나 다르냐 하면은 사실 아예 관계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세계관이랑 성격은 아예 관계가 없어서 예를 들어 MBTI에서 제가 그럼 MBTI 유형을 한번 다 여쭤보고 갈게요. 아, 본인 좋아요. MBTI 유형은 요즘에 다 아시잖아요. 네네. 자, 우리 그러면은 더덕? 더덕님은 네. INFJ. 네. 그러면은 우리 기피디님은 이분이 정확하게 아는데 INTJ하고 P 사이인데 J 쪽이래요. INTJ. INTJ면은 저랑 똑같으세요. 네. 저런. 근데 제가 살짝 보니까 작가님의 J보다 조금 덜한 J인 것 같긴 해요. 저 같은 J는 잘 찾기 힘들어요. 저는 미쳐버린 J여가지고. 저희 딸아이도 많은 심각한 J 쪽이거든요. 스케줄을 굉장히 몇 달 전부터 하시더라고요. 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너무 심한 J여가지고. 저 그럼 제가 숨 막혀서 그럴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는 굉장히 J가 강했던 것 같은데 네. 이게 살면서 그걸 계속 내려놨다는 느낌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불편해서 네네네. J로 살았더니 불편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뭔가 숙제를 해가거나 뭔가 했던 패턴을 떠올려 보면 굉장히 심한 J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바뀌기도 하나요?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성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아예 바뀌진 않지만 아예 바뀌려면 머리를 다치면 바뀌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맞아요. 저 그거 봤어요. 네. 이 새 파이프 맞아요. 전주 통과한 거. 네네네. 네. 그러니까 뇌를 심하게 다치면 뇌 시스템이기 때문에 성격도 바뀌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크게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성격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J는 J예요. 네, 기피디님. 네. 애니어그램의 번호 같은 경우도 뇌를 다치면 바뀌는? 그거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아직 예. 실험 결과가 없군요. 그렇죠. 네, 그런 거는 알겠습니다. 사실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너무너무 시원하다. 이렇게 딱 여쭤보면 정확한 대답이 탁탁 나오는데 아주 기분이 되게 좋아요. 오늘 아주 기분 좋습니다. 네. 피디님이랑 저랑 유형이 너무 완전 똑같아. 네, 그러네요. 애니어그램도 똑같은데 MBTI까지 똑같으니까. 근데 이제 네. 여기서는 그러니까 약간 사례로 들기가 뭐한데 애니어그램도 똑같고 MBTI도 똑같으면은 그냥 저 사람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저 유형이니까 비슷하나 보다 이러잖아요. 네. 분명히 또 다른 점이 있을 테지만 어쨌든 간에. 근데 뭐 우리 지금 더덕님은 3번 유형이시죠? 네, 3번에 4번 날개인데 네. 네. INFJ라고 네, 하셨잖아요. INFJ.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같은 애니어그램 3번 유형인데 ESTP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맞아요. 완전 반대잖아요. 그쵸, 그럼 그쵸. 성격이 4가지 그게 다 반대인데 같은 3번 유형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같은 INFJ 중에서도 1, 2, 3, 4, 5, 6, 7, 8, 9 애니어그램 유형이 전부 다 있을 수 있고 그게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네. 9번 유형에도 INFJ 봤고요. 6번 유형에도 INFJ 많이 봤어요. 그럼요. 네네. 네. 5번 중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게 성격이랑 이 세계관이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일단 성격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애니어그램이니까 네. 이것이 아닌 것. 성격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실은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훨씬 쉬워요. 네, 성격은 간단해요. 겉으로 보이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는 통계적인 자료도 있고 증명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그리고 사실 오늘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것도 좋지만 성격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MBTI가 훨씬 사실은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이제 MBTI 유행이 이렇게 날리니까 그 다음은 애니어그램이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좀 파이가 좀 커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를 사실 원치도 않아요. 왜냐하면 네. MBTI에 비해서 애니어그램은 훨씬 난이도가 높고 많은 분들이 더 아시면 좋긴 하겠지만 사실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 사람을 현상적으로 이해하기에 더 유용한 건 사실 MBTI가 맞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MBTI도 요즘에 너무나 이제 너무 남용을 하다 보니까 엉뚱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떠들고 있어서 맞아요. 네. MBTI랑 성격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일단 MBTI와 성격 유형 얘기부터 해볼까 해요. 좋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성격이 뭐냐 하면은 성격은 정의를 보면은 한 개인이 환경에 대해 반응하는 독특하고 일관적인 양식이나 패턴이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환경에서 사람마다 반응하는 그 패턴이 좀씩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뭐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항상 그러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승질이 급한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급하죠. 맞아요. 네. 느긋한 사람은 대부분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서두를 때도 있겠지만 통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향성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대체로 그래. 이것이 성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런 성격이나 성격 유형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MBTI나 이런 데서 그거 자체를 안 믿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거 무용하다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어떻게 성격이 16가지밖에 없어? 맞아. 이건데 뭐 16가지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일단 성격이라는 게 실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심리학에서 다 밝혀진 거예요. 이미 통계적으로 증명이 다 됐고 통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이 증명됐느냐 하면 첫 번째는 특정한 성격의 경향성이라는 게 존재한다. 예. 네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향적이다 또는 외향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만으로 사람을 설명하기 이 사람은 외향적이라고 했는데 외향적이라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내향적이네?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 사람이 어쩔 땐 외향적이고 어쩔 땐 내향적인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를 뭐라고 설명하려는지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문적인 정의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심리학에서는 그거를 정의를 해 학자들이. 네. 자, 우리가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라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뭐야? 그거를 조작적 정의라고 하거든요. 사회과학에서. 그거를 다 정의를 해서 실제로 이런 경향성이 사람마다 있어? 다 조사를 해요. 수없이 많은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수백의 사람들이 그러면 있다. 통계적으로. 이게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통계적이라는 건 가우시안 분포로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바깥은 존재할 수 있다? 는 가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 들어간다고 보는 건가요? 그러면 당연히 예외가 있죠. 그렇죠. 네, 네. 사회과학의 특성이 그거라고 네.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결국은 그 정규선 분포를 그렸을 때 예를 들어 양극단의 뭐 2% 정도는 네네. 특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나머지 96%, 95% 이 정도는 그 통계치에 맞다. 맞아요. 네. 네, 그거예요. 사회과학의 절대적인 거는 그러니까요. 사실은 없어요. 네네. 그러나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요런 얘기죠. 네. 그거랑 또 하나는 성격은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하며 평생 일관된다. 통계적으로 그렇다. 통계적으로. 네. 평생 일관된다? 그러니까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이 아까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환경적인 자극에 의해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네. 근데 그 감정이 올라왔을 때 아주 수련을 잘했다고 가정을 해서 그분이 감정적으로 올라오는 그 감정, 그러니까 자극에 의해서 올라오는 감정을 컨트롤을 해서 밖으로 다르게 드러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랬을 때는 성격을 이 밖으로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걸 보나요? 아니면 감정이라는 그 부분을 보게 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성격도 사실 여러 가지로 이제 정의를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세부적으로 보면은 기질이라고 해서 타고나는 거 진짜로 안 변하고 아예 아기 때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얘는 이래라는 걸 기질로 하고 그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냥 기질대로 사는 유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유치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속 시원해요. 네. 근데 기질 자체가 되게 좋은 사람도 있어요. 아, 그럴 수 네. 있죠. 부러워라. 그거 건강이랑 똑같아. 그냥 타고난 게 건강해서 술, 담배 평생 해도 잘, 99세까지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야 맞아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타고난 기질은 있는데, 그거를 성격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사람이 노력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 사람의 노력과 상관없는 어떤 문제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성격이다. 이렇게 분류해서 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거를 막, 그래서 성격이라는 거가 달라지지 않아라고 말하면 틀린 거야. 그러니까 기질이랑 성격은 반드시 분류해서 봐야 돼. 이것도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 경우에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변하지 않는 그 기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격이라고. 네네. 근데 그 부분은 조금씩은 변할 수 있으나 크게 변하지는 않는다. 신체 조건이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막 뭐 골골 약골로 태어났어도 잘 관리해서 제법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네. 뭐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그렇지만 갖고 있는 조건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쵸. 저 같은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면 당연히 제가 저기 보시는 분이 알겠죠. 굉장히 하찮은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 그런 형용사를 쓰시는군요. 사람들이 세상 부러워하는 피지컬. 얼굴 조그마시고 몸 야리야리하시고 네, 세상 보기는 부럽죠. 좋을지 모르나 맨날 얼굴이 아프고. 없으신 줄 알았어요, 들어오실 때. 저 같은 사람이 열심히 운동하면 진짜 요즘엔 나이 먹으니까 살려고 운동하는데 전보다 건강하죠. 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열심히 운동한다 운동선수가 될 건 아니잖아요. 아, 그쵸. 제가 이거를 네. 계속 어필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한때 다이어트를 하면서 많은 걸 기대하지 살만 빼면서 살을 빼면서 근육을 만들고 싶죠. 그게 네. 몸에 건강하다는 걸 아니까 네.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체질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 근데 있어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찢어질 정도로 안 했다고 뭐라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이거는 기질을 인정 안 한 거야. DNA는 인정 안 제가 하는 거지. 애니어그램 공부하기 전이어서요. 그때는 죄송해요. 네. 하여튼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현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 왜 그거 아시죠? 운동 하나도 안 해도 그냥 타고난 맞아요. 근골격이 장난 아닌 맞아요. 사람이죠. 그 김민경 그 운동뚱에 나오는 그 개그우먼 네네. 김민경 씨 되게 뚱뚱해 보여서 그 사람 건강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진짜 건강하고 그 사람 아픈 데가 없고 모든 운동을 잘하고 그게 단단한 거야. 근육질이구나. 네, 근육질이에요. 근육 위에 살이 있을 뿐이에요. 네. 우린 아무리 운동해도 평생 그런 근육을 가질 수가 없다. 근수저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근수저. 타고난 거잖아요. 그렇죠. 부러워라. 와, 진짜 부럽다, 부럽다. 진짜. 성격도 그런 거예요. 네, 타고난 부분이 있어요. 변하는 부분도 있으나 이런 것들이 다 증명이 되어 있다. 네. 또 하나 증명된 거는 성격은 인생에 분명한 영향을 주는 변수다. 무슨 말이냐면 성격 특성으로 미래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거 사주팔자랑 비슷하다. 그쵸? 비슷하네요. 왜 사주도 통계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예측 가능하잖아요, 미래. 이것도 그러면은 통계 이거 여쭤보는 건데 그냥 사주는 사실은 태어난 연월시 갖고서 만드는 네. 거잖아요. 네. 그게 기질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주를 믿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태어난 날에 따라서 사람의 여러 가지가 정해진다는 게 저는 그 기전 자체가 메커니즘이 이해가 안 가니까 믿지는 않으나 신기하게 맞더라고요.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은 안 됐으나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다.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사주를 믿는다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성격이라는 거는 증명이 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네. 이런 성격은 진짜 뭐 수명이 짧다. 던가 이런 성격은 이혼율이 높다. 네. 그러니까 약간 소름 끼치지만 그러니까 그냥 일기예보 같은 거예요. 일기예보도 통계 기반이기 때문에 100% 맞지는 않지만 대충 요런 그런 요소들이 있을 때 통계적으로 비가 80% 오더라. 안 오면은 욕하지. 우산 갖고 나왔는데 근데 맞아, 뭐 야 맞아. 100%라 그런 건 아니잖아. 20%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성격만 가지고 인생이 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수없이 많은 복잡한 요소들이 관계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확한 예측이 안 되지만
예측이, 그러니까 성격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하다라는 거죠. 아, 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희는 건강 공부하면서 잘 참는 사람 있죠. 네. 그러니까 그냥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잘 참는 사람이 네. 암이 많이 걸리고 맞아. 욱하는 사람이 심혈관계 질환이 많이 온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성격이 성격과 병하고도. 병이 관계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격이 욱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심혈관계 질환이 걸린다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죠, 그렇죠. 다른 것들도 다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쵸. 복합적으로 작용하니까. 욱하는데 막 심장이 엄청 튼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근데 요런 것들이 이제 뭐 성격 심리학에서 이미 이제 증명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의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게 크고 네. 뭐 아니고 환경의 영향도 있으나 그 환경이라는 거는 막 우리가 진짜 어렸을 때의 환경이니까 사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타고나는 부분이 크고 실체도 있고 그러니까 실체가 있으니까 얘를 분류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격을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 거는 색깔에 이름을 붙이는 거랑 같다고 하거든요. 맞아. 색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색깔은 사실 수없이 많은 색깔이 있지.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사람이 50억 명이면 50억 가지 성격이 있는 건데 어떻게 16가지로 이해해? 아니 그거는 색깔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그렇다고 색깔을 이름을 안 붙이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범주화시켜야 이해가 되니까. 그쵸. 예. 맞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당연히 다 다르죠. 같은 유형이라도 당연히 다 다르지만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그런 사람들이 꼭 이렇게 얘기해. 나는 이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싶지 MBTI 유형 같은 걸로 이해하고 싶지 않아. 그건 선입견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상적으로는 보면 그렇지만 본인이 신이 아니고 본인도 어떤 성격이나 자기만의 그 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모든 사람의 성격을 다 있는 그대로 내가 깨끗한 백지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어딨냐고.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틀로든지 사람의 성격을 분류를 해서 이런 사람 성격을 보면 깜짝 놀라요. 이런 사람 있었어. 난 이 사람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이 유형이었구나. 그냥 나랑 다른 거지 잘못된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하면은 오히려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훨씬 커지고 유연해지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도구라는 거죠. 성격 유형이라는 거는. 약간 엉뚱한 질문 잠깐만 하나만 네네네.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은유와 비유를 생각을 계속 하시면서 만들어내신 거 아니냐면 즉흥적으로 나오시는 것 같으세요? 저는 작가님은? 이거는 어느 순간은 즉흥적으로 나오지만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는 교육이나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이해를 제대로 시킬 수 있을까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요게 제일 잘 먹히더라 해가지고 하는 거죠. 가끔 혀에 뇌가 달리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유형이신가 궁금해서 잠깐 여쭤봤습니다. 네,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네, 생각이 많아요. 근데 저는. 네. 그래서 이제 요런 성격들이 사람이 실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든지 분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유용한지가 중요한 거지. 네. 근데 이제 MBTI는 그러니까 척도가 4개가 있잖아요. 네. 글자가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을 구성하는 요소를 크게 4개로 본 거죠. 근데 사람의 성격을 구성하는 요소가 크게 몇 개가 있을까? 요게 이제 성격 심리학자들의 너무나 이제 궁금하잖아요. 과연 4개일까? 5개, 6개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수십 년간 연구를 한 자료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요거를 요인 분석이라는 그 방법으로 요거를 뽑아냈는데 이제 사회과학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내향적인 사람이야, 외향적인 사람이야라고 했을 때 이 사람 외향적이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그거를 다 써요. 그거를 다 쓰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이런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저런 행동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외향적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거야라면 정말로 이 행동을 하는 사람이 그거랑 관련된 행동도 많이 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쵸. 아니면 상관없는 거지. 그죠. 요런 것들을 요인 분석으로 이제 수십 년간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최근에는 네. 5가지 정도로 합의가 됐어요. 네. 그거를 성격 5요인 이론 또는 5대 성격 특성 또는 빅 빅5 5라고 이론. 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물론 모든 학자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니고 아니야 뭐 6개야 7개 하는 사람도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대체로는 5가지로 많이 합의가 됐는데 재밌는 거는 MBTI는 아까 4가지였잖아요.
MBTI가 이 5가지 중에 4가지를 맞췄어요. 예, 그러니까 MBTI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이제 그 칼융의 이론을 바탕으로 네. 칼융 옛날 사람이죠. 그 네. 사람은 거의 뭐 20세기 초학자고 네, 맞아요. 그거를 바탕으로 요거를 만든 게 그 MBTI가 뭐 마이어스 브릭스 네, 네. 이래가지고 그게 2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옛날이야. 그때는 현대적인 이런 통계적인 방법론이 없었을 때예요. 심리학이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히 사회과학의 위상도 아니었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 과학적인 방법론이 없었을 때지만 그냥 인간의 통찰력으로 봤을 때도 5가지 중에 4개는 맞춘 거야. 그러니까 통찰력이 대단한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셋은 다 내향인데 네. 내향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관심 있는 거 있고 일할 때는 신나게 떠들어도 이제 이러고 나면은 이제 아이고 피곤해라. 맞아. 누워 나는. 쓰러지죠. 내일 하루 동안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 이제 외향들은 이제 말하면 말할수록 신이 나고 막 말을 안 하면 기운이 뚝뚝 빠지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향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아까 왜 P랑 J랑 요거를 가지고도 얘기를 했지만 J도 다 같은 J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쌉 J가 있고 농도가 달라. 농도가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내향이냐 외향은 외향성이라고 그러니까 그 빅5 이론에서는 외향성이라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MBTI에서 외향형이고 네. 낮은 사람은 내향형이고 요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죠. 네. 그거는 정도의 문제인 거예요. 빅5 그러네요. 이론에서는. 오. 근데 사실은 MBTI에서는 또 요렇게 보지 않아. 그렇죠. 맞아요. 요 이론 MBTI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인간은 원래가 2가지 그러니까 양극단의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냥 원래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원래 내향적인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에 속한다. 라고 칼융이 생각했거든. 근데 이제 그래서 MBTI만 하시는 분들은 MBTI 골수로 하시는 분들은 요거 빅5랑 완전 다른 얘기야. 무슨 소리야? 거기서 말하는 외향성이랑 우리가 말하는 외향 내향은 달라라고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그 얘기다. 네.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외향, 내향, 우리가 외향 인간, 내향 인간이라고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완전 외향, 그러니까 외향도 다 같은 외향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외향인 분들 가끔 자기 굉장히 내향적이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나름은 본인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럴 네네. 때가 있기도 하고 네네. 이거는 얘는 뭐 자기가 생각하든 남이 생각하든 얘는 정말 정말 외향이야 이런 애도 있고 그쵸. 약간 나는 내향성이 그래도 좀 있어. 아니면 진짜 나 내향인지 외향인지 아리까리해. 요런 사람도 분명히 있고. 경계선. 저희 딸이 그래요. 경계선이에요. 내향, 외향, 경계선. 그러니까요. 네네. 분명히 경계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실은 외향성이냐 내향성이냐 E냐 I냐 나누는 거는 우리가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으로 나누는 거랑 비슷하다고 봐요. 와, 확 와닿는다. 맞아요. 그 보면은 우리가 사이즈도 나누잖아요. 그죠. 자, S야 M이야. 그걸로 다 설명할 수 없어. S라고 다 같은 S가 아니거든. 아, 그럼요. 내가 S를 입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제가 퍼지라는 게 혹시 아세요? 퍼지라는 셋세어리 집합이론 중에 하나 퍼지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과 쪽이시죠. 아, 네. 네, 싼 문과라서. 그렇게 근데 말씀하시면 궁금합니다. 근데 퍼지가 네. 어떤 집합, 지금 말씀하신 게 딱 그거예요. 크다인데 큰 정도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키가 크다에 예전에는 집합 그러면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잖아요. 흑백 논리잖아요. 네네네. 그게 아니라 포함되는 정도가 이 사람은 예를 들어 1이 최고고 0이 최하면 0.8 정도다. 이 사람은 예를 들어 하승진 같은 경우 2m가 넘으니까 네. 이 사람은 1이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남자인데 170이야 그러면은 그분들을 위해서 잠깐 수치를 높이겠습니다. 얼마나 0.4 높여주려고? 이 정도 된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높여준 거예요? 높인 거죠. 아, 그 네, 이상 알겠습니다. 높이면은 그 사람들이 사기라고 생각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퍼지 셋세어리거든요. 그 느낌이 딱 오네요. 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도 키가 작아 나는. 그거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리고 MBTI에서 봐도 난 어떻게 봐도 I야.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중간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는 살다 보면은 뭐 성격 조금씩은 변한다 했잖아요. 네. 외향성이 왔다 갔다 할지라도 나는 아이니까 사실 나 같은 사람은 신경을 안 써.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거 보면 되게 잘 맞는다고 느끼지만 아, 네네. 분명히 중간인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심지어 성격이 조금씩은 변하다 보니까 심지어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 그쵸.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거를 양분해서 생각하는 이론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MBTI가 이렇게까지 대중화되기 전에는 항상 이 빅5 이론을 먼저 설명을 대충이라도 드리고 이 테스트를 약식 테스트를 하고 네. 요거를 본 다음에 애니어그램을 봤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MBTI는 다들 아시기 때문에 네. 5대 성격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요거를 이해하신다는 전제 하에 얘기를 드릴 거예요. 네. 첫 번째가 아까 말한 외향성이에요. 그래서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외향성 있죠? 활동적인 거죠. 네. 그리고 외부 자극을 좀 원해.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들은 자극이 없는 조용한 상황에서 더 기운이 빠지죠. 지루해하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이고, 네. 이제 높은 사람은 보통 E, 낮은 사람은 I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5대 성격 특성에서 신경성 네. 또는 신경증, 이것도 학자마다 조금씩 그게 달라요. 그 번역하는 말도 다르고. 근데 어쨌든 신경성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요게 유일하게 MBTI 4가지 중에 없는 특성이에요. 아, 그래서 T와 MBTI 뒤에 꼬리 붙이는 거. 네, 현대 MBTI는 뒤에 뭐 INTJ 해도 뒤에 뭐 A, T 이래가지고 뭐가 또 하나 있는데 네. 그게 바로 요 신경성 척도를 활용한 거예요. 예. 그래서 신경성이 높다는 거는 부정적인 정서를 잘 느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걱정이 많고 예민하고 요 부분은 MBTI에 없어요. 그리고 신경성이 낮은 사람은 좀 같은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감정을 좀 덜 느끼지만 그 강도가 좀 낮아. 그래서 조금 낙천적이고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걱정이 없고 요런 사람들이 신경성이 낮은 사람이죠. 문득 궁금해지는 게 저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자극이 왔을 때는 불안 쪽 정서로 확 가요. 네. 근데 여행을 준비하거나 할 때 사람들은 저는 이제 서부 막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미서부. 미국 서부를 다니는 걸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네. 그러시구나. 네. 다닐 때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전 여행 갈 때 걱정은 거의 안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스스로를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분야마다 다를 때. 네. 아니 근데 분야마다 다른 건 누구나 사실 다 그러니까요. 그래요. 네. 이럴 땐 어떻게 체크를 하면 좋나?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신경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해도 특별히 예민한 부분이나 자기가 좀 신경 안 쓰는 부분이 있고, 네. 저는 신경성이 되게 낮거든요. 아. 네, 저는 이거를 낮은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니까, 네. 정말 심하게 낮더라고요. 정말 거의 100분위 중에 2% 우와. 정도 와, 나와서. 그거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행복할 이제 수 있는. 솔직히 살기 편하죠.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한. 네. 네. 신경성이 높은 사람은 사실은 그러니까 정신적인 면역력이 낮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근데 왜 뭐가 높고 그러니까 외향이 무조건 좋고 내향이 뭐 안 좋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신경성도 너무 낮으면 위험을 잘 감지를 못해. 그래서 위험한 짓을 하거나 대비가 부족하거나,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신경성이라는 건 당연히 사람마다 예민한 부분이 다르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평균적인 수치예요.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를 하려면 그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중에 나는 어떤 거는 뭐 좀 높게 체크하고 어떤 거는 낮게 체크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분명히 경향성이라 그냥 걱정이 많은 사람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인 걱정 점수가 높고 그래서 제가 기피디님은 아직 몰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더덕님은 어느 쪽이세요? 많은 쪽이신가요? 저희도 낮은 같이 쪽인가요? 많이 만나진 않아가지고 잘 모르지만. 근데 테스트 해봤잖아요. 저랑 만났을 때. 네, 근데 저는 이게 그게 확실하게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네. 약간의 신경성이 높은 쪽일 것 같아요. 네. 어. 저의 기억도 그래요. 네, 어떤 같이 사니까 네, 하는 네, 게 잔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맞아요. 근데 또 큰 거에 대해서는 또 개의치 않는 경우들이 대범해요.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잔 걱정은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아주 큰 거 외에는
에너지가 부족해서라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신경증이 저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거예요. 네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편이지 그 일일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편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헷갈릴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제2인 경우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뭔가 하잖아요. 네. 그거를 신경증이 높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그거랑 관계없는. 네. 네. 정확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제의가 높다 보니까 제가 신경성이 그렇게 낮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대비는 하지만 안 됐을 때 사실 별로 그러니까 이게 두 개 다 높은 사람이랑 완전 달라요. 아, 그렇구나. 예. 약간 그럼 낙천적인 거하고도 관계를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특별히 나쁘게 될 만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똑같이 나쁜 일이 왔을 때 받는 스트레스가 확실히 달라. 아, 그리고 신경성이 낮은 사람들은 대체로 통증도 좀 적게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했을 때 나는 덜 아프다고 느껴. 이건 근데 전데. 그것도 반대. 예. 이게 통증은 덜 느끼는데 전 통증은 많이 느끼거든요. 또 뭐 그러니까 다를 수 있으니까. 대체로 그렇다는 네네네. 아무튼 간에 전반적으로 신경성이 높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예. 그죠. 제가 원래 저는 진짜 세세한 걸 다 스트레스를 받던 스타일이었는데 이 성격 공부 남편을 잘 애니어그램 만나가지고 바뀌었죠. 왜 이러세요, 진짜.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고 내려놓고 나서야 이제 조금 나아진 거거든요. 그래도 제 원래 정서는 그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타고난 기질을 자기가 잘 컨트롤을 하는 거지. 만약에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면 사실 그게 맞더라고요. 타고난 건 그게 맞아. 그죠. 예. 이게 도리어 그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잘 자는 사람. 잠 잘 못 자는 사람. 그러니까 보면 딱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도덕님은 좀 뭔가 신경이 쓰이시면 잠을 잘 못 자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는 그 힘드니까 빨리 치고 잘라 그러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좀 고민이 되면 잠시 막 고민을 하다가 딱 정리되면은 그냥 숙면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머리에 스위치 있어요. 딱 끄면 진짜 자요. 부럽다. 안 그러세요, 작가님은? 네. 이거 또 그것도 다르네. 체질이야. 그 부분은. 그것도 그 체질이야. 부분은 또 다르시구나. 네, 그 부분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요런 게 있고 네네. 또 세 번째로 넘어가서 세 번째가 이제 성실성 또는 이제 질서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요게 바로 J냐 J. P냐. 네네. 네. 성실성이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얼마만큼 정돈되어 있는 계획적인 상황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건데 그런 선호도가 큰 사람들은 J가 나오죠. 그리고 네. 그게 낮은 사람들 그냥 그때그때 뭐 해야 될 때 하는 거지 왜 꼭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이 이제 P고 그래서 이게 꼭 J가 사실 좋은 것만도 아니잖아요. J가 심하면 융통성이 없을 수도 있죠. 오히려 비효율적이 될 수도 있어요. 저희 한번 느껴봤던 게 같이 설악산 여행을 갔는데 한 분이 이거를 하루짜리인데 정말 시간을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 오신 거예요. 정말 이렇게 분까지 적어도 되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분에서 5분 이상 뭐라 그러나 차이가 안 났죠.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계획을 하면 최소 2-3시간 차이가 나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헐렁한 제이시군요. 네. 진짜 슈퍼제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진짜 그 신경성이 좀 낮은 편이라 조금 덜 제이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다. 저도 네네. 그런 케이스라. 음. 그리고 이제 친화성. 네 번째가 친화성 또는 우호성이라고 해서 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얼마나 공감하고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느끼느냐. 그래서 요 친화성이 높은 사람들이 MBTI에서는 F가 나와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게 낮은 사람들이 T가 저요. 나오죠. 네, 저도요. 저는 정말 F가 거의 사망한 수준이어가지고 검사해봤는데 오늘 지금 너무 F인 것 같은 멘트와 이런 게 나오셔가지고 좀 놀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처음 뵈서 저도 살짝 이제 내향이니까 긴장을 좀 했지만 저는 이제 막 이렇게 어떻게 하려는 스타일이니까 막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얼굴에 약간 뭐라 그럴까. 그걸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다. 근데 귀찮은 건 아니셨을 텐데 약간 귀찮은 표정처럼. 이러려고 나왔는데 귀찮았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 표정이 확실히 달라. F랑 T의 표정 정말 달라요.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재밌게 만났고 반가웠는데도 불구하고 F가 높은 분들은 저가 되게 기분이 안 좋은 줄 아셨다는 분들도 많아요. 심지어 난 기분이 좋았는데. 예. 그게 근본적으로 달라요. 저희를 위한 발명품이 곧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그 Years and Years라는 영국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를 봤는데 이렇게 머리에다 뭘 하면 얼굴 앞에
이모티콘 같은 거예요. 그게 뜨더라고요.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아, 기분 좋은지 뜬다고요? 그걸로 이제 표현을 해주는 그렇죠. 거지. 내가 적게 나타난 감정을 걔가 약간 오버해서 표현을 해주면 상대방이 F들이 봤을 때는 기분 좋구나 이걸 확실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네. 전 그래서 이미 이모티콘이 저희를 위한 발명품이라고 생각해요. 난 너무 편한 거야. 그 이모티콘 나오니까. 그죠. 뭐라고 리액션을 해야 될지 남들이 만족 안 할 걸 저도 알거든요. 살면서. 근데 이모티콘 딱 보내버리면 되니까 난리치는 이모티콘 딱 보내면 되잖아요. 맞네. 굉장히 근심 보내. 스마트하시네. 네. 너무 편하고 근데 이게 또 그런 뭐 표정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F랑 T에 무슨 말이냐면 T라고 해도 그러니까 친화성이 낮다고 해도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거나 배려하지 않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쵸. 맞아요. 네. 오해하더라고요. 완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게 제일 정확할까 설명을 많이 하다가 생각해낸 게 제일 잘 들어맞는 게 뭐냐 하면 T는 자기가 신경 쓰고 싶은 사람만 신경 쓰는 게 돼요. 아, 맞아요. 네. 아주 정확해요. 맨날 뭐라 해요. 홍익이간 정신이 없다고. 널리 사람을 왜 그래야 되죠? 에너지 낭비야. 오늘 기분이 이렇게 좋지? 아니요, 어디선가 마주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이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할 수 있어. 나한테 기분 나쁘면. 그러면 잘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되게 많아요. 주변에 보면 쟤는 기분 나빠도 어차피 나한테 해코지 못해. 그리고 나도 쟤가 별로야. 그럼 나는 왜 제 기분을 좋게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어. 완전 쌩이 딱 되거든요. 근데 F는 그게 안 돼. 맞아. F라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F도 신경 안 쓰고 싶어. 근데 그게 느껴져. 맞아. 그러니까 되게 감각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냄새 나는 사람한테 왜 그 냄새를 왜 맡냐고 뭐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고 하거든요. 냄새가 나는데 어떡해. 비유 끝내준다. 맞아.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쵸. 네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니까. 네. 왜냐면 이게 느껴지지 않는 거랑 느껴지는 거는 이건 천지 맞아요, 차이예요. 맞아요. 네.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어서. 그러네요. 네네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 너무 느껴져. 그거를 극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네네. 그냥 이거 좀 주제는 약간 벗어난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걸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 많죠. 그게 궁금은 하더라고요. 마인드 컨트롤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래서 자기 성격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과민하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를 때는 나는 신경이 쓰이는데 옆에서 신경 쓰지 마 이러면은 저런 게 어딨어? 저 사람은 못됐거나 아니면은 진짜 뭔가 나랑은 판단하는 그게 다른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정말로 저게 느껴지지 않는구나. 알긴 알겠어. 제가 기분 나쁜 거 알겠는데 그래서 근데 그게 와닿지 않는 거랑 와닿는 거랑 완전 달라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T의 경우에도 F들을 보면서 아니 쟤는 바본가? 저걸 왜 신경 써? 뭐 천사병이야? 뭐야? 저도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게 느껴지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구나. 냄새가 나는데 안 좋은 냄새가 나면 괴로운 거잖아요. 그쵸. 코를 계속 틀어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서로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알고 나면. 네네네. 그리고 이제 T는 T만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다. 뭐 이런 거죠. 그게 뭘까? 도대체 뭐지? 늘 해줘도 소용이 없어. 아니 근데 저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우리 남편을 너무 부르고 싶은데 우리 네. 남편이 진짜 그러니까 여기랑 반대예요. 우리 남편이 F가 진짜 높아요. 네. 그리고 그게 F가 높으면서도 아까 신경성 얘기했잖아요. 네네. 신경성이 또 낮은 사람이랑 높은 사람은 또 달라. 근데 제가 볼 때 저 사람 어디서 마주칠지 모르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걸로 봐서 아마 신경성도 높으신 편일 거예요. 우리 더덕님은.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위험 요소를 높이 평가를 하는 편인 거지. 예. 또 그게 또 그래서 이게 다양한 조합이 나옵니다. 그러네. 재밌다. 네. 그래서 이게 뭐 때문인지를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돼. 안 그러면은 완전 변죽 올리는 게 되거든요.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개방성이라는 게 있는데 개방성이 가장 이제 조금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다행히 이게 MBTI에 있어서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이 N이 나오고요. 개방성 낮은 사람들이 S가 나와요. 아.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행복하게 사는 거랑은 가장 관련이 없는 변수기는 해요.
아, 그래요? 예, 다른 거는 행복하게 사는 거랑 되게 관련이 있거든요. 다른 거의 조합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던가 이런 것들이랑 관계가 있는데 개방성은 사실 높으나 낮으나 크게 그 행복하게 사는 거랑은 관계가 없기는 하지만 여기는 또 다 N이고 하니까 네.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약간 현실적이지 않은 문제에도 관심이 많아요. 맞아요. 개념적인 거, 이론적인 거 또는 예술적인 거라든지 이런 형이상학적인 거에 관심이 많고 좀 서로 언뜻 보기에 관계가 없어 보이는 다양한 것들의 관계성을 좀 찾아내는 능력이 있는 반면에 개방성이 낮은 사람들은 그냥 현실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리고 그냥 관습적인 거가 전혀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더 이상한 생각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그런 분들이 이제 개방성이 낮은 분들이죠. 네. 저희 집에는 딸이 S고요. 둘은 N이어서. 네. 그래서 어릴 때 그 아이랑 뭔가 얘기를 하다가 뭐가 이렇게 안 통했던 기억들이 언뜻 스치는데 이래서 이렇구나. 뭔가 대화가 안 통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반대인 것보단 나아요. 아, 그런가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부모들이 S인데 애가 N이면 네. 부모는 영원히 자식을 철이 안 든 사람으로 취급을 해요. 뭔지 아시죠? 제가 그래서 철이 안 들었다고 자꾸만 소리를 듣는군요. 네. 이게 그냥 S랑 N의 차이일 뿐인데 S들이 N들을 그냥 왜냐하면 사실 그 세계를 이해를 못 하거든요. 좀 다르죠. 세계가 달라요. 완전 네. 달라요. S랑 N의 세계는 달라서 물론 N의 세계를 이해하고 동경하고 리스펙트하는 S도 당연히 있지만 그게 안 되는 S들의 경우에는 그게 특히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거나 이러면은 쓸데없는 생각한다. 넌 그냥 철이 안 들었다. 배가 불렀냐? 당장 눈앞에 일이 있고 맞아.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중요한데 도피하니? 약간 이렇게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재밌네. 네. 그래서 어제도 그 딸내미가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너무 그러니까 놔서 키웠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현실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내일은 내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왜냐면은 이제 타고난 것 자체도 개방성이 낮은데 부모님이 다 높으면은 내가 더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지 네. 되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감사하죠. 저희는 감사해요. 잘해줘서. 내 스스로 알아서 하니까 네, 아주 감사하죠. 감사해.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격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제가 사실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많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네. 정말 이 자료를 제가 풀어놓을 겨를도 없이 날카로운 질문을 탁탁탁 해주셔서 거의 다 풀었고요. 네네. 자, 그럼 지금까지 5대 성격 특성 그리고 MBTI를 다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